시사 썰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란 국영 텔레비전도 최소 10곳이 파괴되었다고 스스로 확인했다. 이란에서 전쟁은 더 이상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테헤란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 수도 상공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자폭 드론은 40년 된 정권의 내부 치안 장치를 체계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도시 곳곳에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가 세운 검문소들, 민간인을 향해 겨눠진 모래주머니와 중화기와 총구들이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채공형 탄약 아래 불덩어리로 변하고 있다. 겁먹은 민간인 앞에서 소총을 들고 서 있는 일은 진짜 화력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 버티는 일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정권은 이것을 숨길 수 없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은 생방송에서 테헤란의 검문소 최소 10곳이 완전히 날아갔고 전국의 더 많은 장소들도 표적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적의 선전이 아니다. 이것은 정권의 입에서 직접 나온 붕괴의 자백이다. 국영 텔레비전조차 더 이상 태연한 표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본은 이미 검문소와 함께 불타버린 것이다. 2026년 1월 학살을 자행했던 바로 그 구조, 정권의 사형 집행자들이 이제 자기 수도에서 추적당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A-10 워트호그를 동원해 이 작전을 이란 영토 안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전쟁의 규모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재래식 군사 인프라, 미사일 기지, 지하 벙커, 공항 정유시설, 지휘센터를 타격했다. 이것들은 전형적인 군사 표적이었다. 목표는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그로 인해 권력 공백이 생겨났다. 장성 50명이 넘게 제거되었다. 모즈타바에게는 정통성이 없다. 8,800만 국민이 들고 일어설 수도 있었다. 이런 공황 속에서 검문소들이 설치되었다. 정권은 군기지를 버리고 테헤란의 거리와 학교와 모스크로 퍼져 들어갔다. 한때 지역 전체를 상대로 강함을 설교하던 정권이 이제는 학교 운동장과 골목길에 기대어 아직 통제력이 남아있는 척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수백 개의 검문소의 목적은 세 가지였다. 봉기를 막는 것, 탈출을 막는 것, 그리고 정권이 아직 존재한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국외의 적보다 국내의 국민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이런 체제들은 대개 그렇게 움직인다. 낮에는 외부의 적을 향해 고함을 치고 밤에는 자기 국민을 두려워하며 뜬다. 이란 국민의 자유를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은 3월 11일 전후에 표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이 겨냥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을 통제하는 정권의 장치들이었다. 바시지 검문소, 내부 치안본부, 거리 순찰 차량, 세파 은행 데이터 센터. 전쟁은 더 이상 이란의 군사 능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테헤란의 영공이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자 연합군은 대형 폭탄 대신 정밀한 채공형 탄약을 사용해 거리 위 민간인 방패를 관통했다. 이 영리한 자폭 드론들은 테헤란 상공에서 조용히 떠다니며 표적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 바시지 민병대원이 민간 차량을 세우고 탑승자를 괴롭히려는 바로 그때 드론은 주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표적만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다. 검문소와 위협에 기대어 자신감을 키워온 자들이 이제는 하늘이 민간 운전자처럼 쉽게 겁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20,000짜리 이 드론들은 정권의 인간 방패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값싼 드론, 비싼 공포, 무너지는 치안 국가에게는 아주 나쁜 환율이다. 현장 영상은 이 정밀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공개한 공중 타격 영상에는 테헤란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바시지 바리케이드가 열화상 카메라에 또렷하게 보인다. 모래주머니, 배치된 민병대원들, 그리고 주변에 세워진 장갑차들. 드론은 몇 분 동안 머리 위를 선회하며 표적 지역을 훑고 민간 차량 흐름을 감시한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민간 차량이 검문소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모여있는 민병대원들만 남는 그 짧은 틈에 타격이 떨어진다. 불등이. 검문소는 사라진다. 이 영상들에서 가장 충격적인 세부는 이것이다. 민병대원들은 어느 방향으로 도망쳐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어떤 이들은 차량을 버리고 탁 트인 지대로 달려가는데 오히려 드론에게 더 쉬운 표적이 된다. 다른 이들은 건물 사이로 숨으려 하지만 드론은 이미 그 위를 맴돌고 있다. 공습을 받을 때 훈련된 군대라면 보여야 할 규율 있는 분산 절차는 전혀 없다. 오직 공항, 오직 도주뿐이다.
혁명적 강철이라는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지 여기서 드러난다. 압박 앞에서 그것은 쇠락이보다 젖은 판지에 더 가깝다. 이것이 바시지의 본질을 드러낸다. 비무장 민간인 앞에서는 대담하지만 진짜 군사적 위협 앞에서는 무기력한 구조라는 것이다. 학생과 상인 앞에서의 용감함은 용감함이 아니다. 그것은 제복을 입은 채 빌려 쓴 권력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전장을 완전히 지배해온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있다. 서로 다른 두 문화와 두 군사 교리가 작전 전장에서 완벽한 리듬을 이루고 있다. 유출된 무전교신은 테헤란 상공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조종사들이 나눈 느긋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화를 보여준다. 97로 간다. 당신들과 함께 싸우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 여러분, 부디 무사하십시오. 강하게 치십시오. 또 봅시다. 하늘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요약해주는 느긋하고 자신만만한 대화다. 수십 명의 바시지 민병대원이 몇 분 만에 사살되었다. 검문소들은 불덩이로 변했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민병대원들의 열화상 영상은 전 세계에 방송되었다. 자신들의 철권 통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큼 특별한 굴욕도 드물다. 그렇다면 드론은 어떻게 테헤란 상공을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가? 답은 간단하다. 정권의 눈은 이미 오래전에 뽑혀 나갔다. 전쟁 첫 열흘 동안 연합군은 3,000개가 넘는 전략 표적을 평탄화했다. 이란의 방공망, 조기경보 레이더, 미사일 포대는 완전히 쓸려나갔다. 테헤란 상공은 이제 탁 트인 고속도로가 되었다. 방공체계가 눈이 멀면 적어도로 미끄러지듯 날아오는 이 무인기들을 탐지할 메커니즘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수년 동안 그들은 무적을 팔아왔다. 이제는 그 환상조차 더 이상 도매로 팔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이 눈불은 이스라엘 드론뿐 아니라 미국이 훨씬 더 파괴적인 플랫폼을 검토할 수 있는 문까지 열어준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병력을 상대로 A-10 워트호그 공격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10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상 병력을 말살하는 것이다. 분당 3,900발을 쏘아 장갑차를 버터처럼 갈라버리는 30mm 지혜 이웨이트 기관포를 탑재한 이 기체는 전차와 수송대와 참호속 병력을 사냥하도록 설계되었다. A-10은 평범한 항공기가 아니다. 그것은 비행기를 둘러싼 거대한 총이다. 3월 12일 기준 이라크에서는 이미 A-10들이 투입되어 이란 대리 세력의 진지를 산산조각 냈다. 모술과 바그다드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의 본부와 장갑차와 탄약 저장고가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하지만 같은 플랫폼이 이란 영토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란 영토에 A-10을 투입하는 데에는 중대한 난점이 있다. A-10은 느리게 그리고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견착식 대공 미사일과 이란이 민병대에 배포한 358 채공형 지대공 미사일에 취약하다. 픽업 트럭에서 발사된 미사일 단 한 발이 수백만 달러짜리 항공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게다가 이란은 광대한 영토다. 민병대는 민간인 사이에 섞여 있고 끊임없이 이동한다. A-10은 개활지의 진지를 파괴할 수 있지만 테헤란 거리 속에 뒤섞인 바시지 민병대를 추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리고 지금 이 임무는 드론이 외가 수술처럼 정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진짜 힘은 그 결합에 있다. 드론이 도시 안의 검문소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동안 A-10은 개활지, 드론은 메스이고 A-10은 대형망치다. 둘이 함께 투입된다면 그것은 정권 지상군에게 전면적 종말 시나리오가 된다. 정권은 수십 년 동안 공포의 기계를 세웠지만 이제 공포란 방공체계로는 형편없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지 모른다. 군대를 내부에서 부식시키는 것은 적의 무기가 아니라 자기 지휘관들의 배신이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거리에서는 완벽한 도미노 효과가 전개되고 있다. 수십 개 검문소가 파괴되면서 테헤란과 이스파한과 시라즈의 민병대 사이에 거대한 공황의 물결이 일어났다. 모두가 자기 차례가 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초소를 벌이고 있다. 제복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사라지려 한다. 한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던 자들이 이제는 익명성의 이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들이 거리에서 꼼짝없이 앉은 오리처럼 남아있는 동안 명령을 내린 혁명수비대의 최고 지휘부는 이미 오래전에 지하로 숨어버렸다.
최근 정보 보고에 따르면 본부가 타격당한 이란 장성들은 민간 병원에 숨어들었고 지휘센터까지 그곳으로 옮겼다. 이것은 군대의 전술적 후퇴가 아니다. 이것은 구멍 속으로 쥐처럼 도망치는 마피아식 조직이다. 아프고 다친 민간인이 누워있는 병원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인간 방패로 삼는 그 정도로 타락한 지도부다. 희생에 대한 연설은 언제나 안전한 방에서 나온다. 죽어나가는 일은 늘 다른 누군가의 몫으로 남겨진다. 전쟁의 규모와 이란의 절박한 움직임은 너무나 불균형해져서 이제 미국 본토조차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중동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공식 발언은 이 위기가 이미 국경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연방수사국은 캘리포니아 당국과 주지사가 빈 뉴섬에게 직접 경고를 보내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공격이나 해상 지원용 비대칭 공격이 미국 서해안을 겨냥할 가능성의 경계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드론 공격이라는 더 큰 위협과 관련된 우려는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된 직후 설치한 주작전센터를 통해 협력적으로 대응해왔고 비상서비스국과 함께 일하면서 지역 차원에서도 우리가 받은 어떤 정보든 전달되도록 움직여왔습니다. 상업용 선박으로 위장한 배를 이용해 바다 건너 미국 본토를 향한 소규모 행동이라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가 방금 언급한 나는 무너지더라도 세상을 함께 끌고 내려가겠다는 정책의 직접적인 연장선이다. 민주주의와 제도를 무시하는 이 구조는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금기도 없음을 보여준다. 자기 집 불도 끄지 못하는 자가 이웃집에 불을 지르는 것, 지금 이란 정권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해외에는 늘 그런 행동을 저항이라고 불러주려는 편리한 목소리들이 있다. 민간 부두와 유조선이 얼마나 불타든 상관없이 말이다. 내부 통제를 완전히 잃고 거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휘 체계마저 끊긴 혁명수비대는 이제 표적도 논리도 가리지 않은 채 전략적 실명과 절박함에 몰려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다. 이란은 아무런 군사적 정당성도 없이 국제 상승과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석유 저장시설, 오만의 살랄라 항구를 자폭 드론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공격들은 너무 무모하게 이루어져서 심지어 이란 영해를 항해하던 이라크 소속 유조선까지 맞았다. 이라크는 적어도 동맹으로 볼 수 있는 나라다. 생각해보자. 표적은 군사기지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주둔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생명선인 민간 석유시설과 국제 해상 운송로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파산의 모습이다. 더 이상 이길 수 없게 되면은 지도를 불태우기 시작하고 그것을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페르시아만을 지나던 중국 선원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는 푸자이라 상공에서 패트리엇 방공 체계가 이 미사일들을 요격하려 한 순간이 담겼고 그 장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란제 샤헤드 드론들은 중국 민간 화물선을 스쳐 지나가며 오만 살랄라 항구의 거대한 연료 탱크를 지옥 같은 화염 속으로 바꾸어 놓았다. 혼란을 정교하게 외조화하고 깔끔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도 이쯤 되면은 무너진다. 불길은 구호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왜 정권은 이런 일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나는 무너지더라도 세상을 함께 끌고 내려가겠다는 교리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같은 주변 아랍 국가들을 이 충돌 속으로 끌어들여 전쟁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여러 전선에서 미국을 소모시켜 숨 돌릴 틈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파산한 사고방식이 저지른 마지막 실책이다. 동맹국인 이라크의 유조선과 지역의 중립상선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정권의 판단력이 내부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하게 흐려졌는지를 보여준다. 정권이 동맹과 중립국과 해상 운송로를 한꺼번에 물어뜯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다. 폭발물을 매단 정치적 공황일 뿐이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가진 정신이 아니다. 이것은 궁지에 몰린 광견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모습이다. 테헤란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다. 이것은 40년 된 억압체제가 자기 스스로 만든 폭력의 그물 속에서 익사하며 무너지는 과정이다. 정권은 거리 한복판에서 비무장 여성들을 두들겨 패고 젊은이들을 크레인에 매달고 2022년 마하사 아미니 시위대를 총으로 쏘고 2026년 1월 민간인 학살을 자행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시험해왔다.
공포 위에 세워진 권력은 언제나 자신이 영원하다고 착각한다. 바로 공포의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까지 말이다. 바시지 검문소는 거리 위에서 그 권력을 눈에 보이게 만든 실체였다. 모래주머니와 중화기와 민간인을 향한 청구들, 40년 동안 아무도 그 검문소들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군사력 앞에 놓이자 그 검문소들은 몇 초 만에 제거된다. 민병대원들은 채공 드론의 표적 화면 위에서 도망치는 작은 흰 점으로 바뀌고 정권의 텔레비전조차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마치 역사 그 자체가 자신들에게 영구 통치권을 부여한 것처럼 행동해왔다. 그러나 역사는 보아하니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장성들은 병원에 숨어있다. 민병대원들은 제복을 벗어던지고 달아나고 있다. 세파은행은 타격을 입었다. 급여를 지급할 시스템도 더는 남아있지 않다. 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자기 동맹의 유조선들까지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전장에 A-10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권 지상군이 숨을 곳은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이다. 옛 질서에 큰 소리 치던 자들이 이제 계산서가 도착하자 놀랄 만큼 조용해지고 있다. 테헤란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검문소 하나하나는 단순히 타격당한 군사 표적이 아니다. 그 불길은 40년 동안 그 거리를 인질로 잡아온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물리적 증거다. 그리고 검문소가 폭파되었다고 선언하는 정권의 화면, 바로 그 자백은 그 40년의 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위협을 정통성으로 착각해 온 자들이 마침내 그 차이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에도 사막에도 국경선에도 있지 않다. 전쟁은 수도의 거리로 정권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왔다. 그리고 정권은 더 이상 내놓을 답이 없다. 답을 줄 수 있었던 자들은 죽었거나 달아났거나 병원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제복은 아직 몇 군데 남아있다. 공포도 아직 몇 군데 남아있다. 하지만 아우라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붕괴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다. 카운트다운이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